안녕하십니까. 2019년 어부 강제 북송 때 사령관으로 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총사령관은 그때 이 일은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작고 더러운 비밀이었다며 UNC 패싱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부 강제 북송 문제는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역사에 남는 반역적 이적 행위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어제 7월 29일자 유튜브에서 저는 북한의 주문을 받았는지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법과 국제인권처리 관례도 무시하고 함부로 서두르다가 많은 문제를 남겼고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지나면서도 UNC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패싱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UN 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은 7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평화 컨퍼런스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고 더러운 비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취약해진 준비태세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재활성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사령부를 패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전임 유엔군 사령관의 폭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체결 2달 후인 11월에 부임했습니다. 그 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서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정해진 룰과 매뉴얼에 따라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과 UNC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북한 측의 지나친 요구까지 들어주려 애썼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인력을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된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국제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된 통합전쟁 지도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총수를 맡았던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서신을 보냄으로써 북한군의 남침을 막을 단초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전략지시 제1호로 주한 미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사가 협조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미 연합사령관이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이날 폭로는 결코 그 무게감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이번 유엔 사령부 패싱 문제와 함께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59항에는 북한 거주 민간인이 귀향을 원할 경우 유엔 사령관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이 북한 어민들은 귀향을 희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에 북송의 강제성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유엔사는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건 아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즉 강제 송환이었다는 점에 대해 유엔 사령부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임 유엔 사령관의 증언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엔 사령부 패싱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당시 유엔 사령부에 제출한 출입 신청 양식에 강제 북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경우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하는데 3년 전 북송 때에는 추방이나 강제 북송이라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고 출입 목적에는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방송에서 유엔사가 승인할 때 강제 북송 여부는 없었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 경찰은 몇 명이라는 정도의 중립적인 정보만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도 강제 북송을 모르고 있다가 실로 진행될 때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며 매우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다. 북송 이후 유엔사가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고 전했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던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2019년 11월 4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에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보고서는 당시 국정원 대북 전략국이 작성했으며 관련자들도 보고서 내용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 이후 기존 국정원 보고서에서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 부분이 삭제된 정황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노영민, 당신은 그날 회의를 주재하고 감히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당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시키는 자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회의를 주재하라고 지시한 자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혹시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하고도 과연 벼슬이 좋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